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상한가의 자마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이 좀 부진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자금 유출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새해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 6거래일 동안에 4거래일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1,300억 이상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이 기간 동안에 출회된 물량은 3,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에 나서는 이유는 또 투신권을 중심으로 지금 매도에 나서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펀드 쪽에서의 환매 이 유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오늘 증시는 어떨까요? 또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립적인 가운데 이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만기에 대한 영향까지 더 받게 된다면 수급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해외 증시를 보면서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입니다. 우선 해외 증시의 마감은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간의 조정을 끝내고 오늘장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알코아가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열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가라앉은 데 따른 흐름입니다. 3대 지수의 마감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4% 올랐습니다. 13,390선의 장을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역시 0.45%가 올라갔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0.27% 상승한 구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등락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장 초중반보다는 다소 낙폭을 줄여간 구간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0.4%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미국 시장에 있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코아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전환됐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중에서 페이스북이 나스닥 시장에서 5%가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는 15일에 언론사들을 초청해서 미디어 데이를 열겠다라는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고 와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바라는 기대감이 섞인 말을 남겼는데요.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5%의 급등을 펼치면서 6개월 만에 주가가 30달러 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애플이 저가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날 간밤 애플은 1%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상승한 업종을 살펴본다면 기초소재 업종인데요. 0.7%가 올랐고 산업 섹터가 1%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한 종목들은 통신주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0.1%대 조정이 나왔고 에너지주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상위권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 연료 누출 악재로 급락했던 보행사가 반등에 나서면서 다우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3%가 넘게 올랐고 이어서 휴레패커드와 유나이티드 헬스 등의 순으로 상승한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4%가 넘게 가장 크게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제장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0.7% 올랐습니다. 6,09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 0.3%가 올랐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0.3% 오르면서 3,71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이 역시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발표됐던 경제 지표 독일 쪽에서 있었는데요. 11월에 산업 생산이 발표됐는데 지난 10월보다 0.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부터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1%대 강세 기록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기술주 마찬가지로 1%대의 강세였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이러한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 종목인 로이스뱅킹그룹이 4%, 5% 가까운 급등을 펼쳤고 바클레이즈 역시 2.6%가 올랐습니다. 하락한 상위권 종목에는 소매주인 테스코가 올라와 있는데요. 0.6%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3%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본다면 하락한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와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0.8% 그리고 0.7%씩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자동차 주들의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폭스바겐 그리고 BMW가 나란히 1%대로 하락 마감했고 반면에 금융 종목인 코메르츠방크는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프라이스가크 지수의 마감 동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0.3%가 올랐는데요.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하락한 상위권 종목에 아르셀로미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철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5억 달러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에는 악재로 인식이 되면서 이날장에서 2% 넘게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를 마무리했다는 점이 우리 증시에도 기대감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범유럽 국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스톡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쪽에서의 악재입니다. 의회 예산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년 연속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번 회계 연도에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